대구시의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고객이 맡긴 돈 120억 원을 가로챈 4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기꾼 2명과 농협 지점장과 감사가 가담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의 펀드 손실액을 보전해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공무원 등 20명을 입건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겪었던 DGB 금융지주의 신임 회장으로 김태호 전 하나 HSBC 생명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정치인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의 여야 국회의원 11명과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 살림보다는 서로 다른 정치적 주장만 내세우면서 뜻을 모으기는커녕 좁히지 못할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제출한 주요 국비 사업은 3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총 1조 1천억 원이 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에 우선 172억 원을, 경북도청 이전터 조성 비용에도 1천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물산업과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산업 육성법과 뇌연구 촉진법처럼 대구시가 차세대 산업으로 꼽는 각종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공항과 취수원 이전 같은 각종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 대구가 지역구인 여야 의원 11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홍일학 의원이 좀 더 전문적으로 국비 문제에 접근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역차별 받는다 그러고 그 정부 전에는 또 차별받았다고 그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또 차별을 받는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우리 지역 경쟁력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TK 홀대론을 다시 꺼내 들었고 혹시 또 우리 지역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차별적 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정치적으로 좀 홀대를 받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꼭 하고 싶었던 큰 프로젝트들을 못하게 되거나 자꾸 연기가 되거나.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은 뜬금없이 정권 비판까지 가세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만히 저항도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요. 대구 경북은 그냥 죽는 겁니다. 결국 참석자 중 유일한 여당인 홍일학 의원은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15분 만에 자리를 떠 야당 의원들만 남은 반쪽짜리 예산정책협의회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이 사기 행각의 주 무대가 돼버렸습니다. 120억 원짜리 대형 사기 사건에 농협과 간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A씨와 B씨가 사기를 치기 위해 지난해 구미시 산동면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사업가 E씨를 만나 자기압 수표로 70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상품권을 사고 팔면 수익이 난다며 수수료와 매달 이자 8%를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사기가 아니란 것을 보증하기 위해 E씨에게 빌린 70억 원은 농협에 맡겨두기로 합니다. 농협 지점장은 돈주인 E씨가 거금 70억 원을 쉽게 내놓을 수 있도록 이른바 지급보증서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장에 불과한 지점장의 보증서를 믿고 E씨는 70억 원을 내놓은 겁니다. 전산상이 H나 대장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한 다음에 그 당일 아니면 다음 날 그 주요 피의자들, 공범자들한테 돈이 넘어간 것입니다. 농협 지점장은 피해 금액 가운데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다시 외자 유치가 시급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접근합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선 금융권이 발급한 지급 보관 증서가 필요하다며 농협에 50억 원을 맡기라고 한 뒤 돈을 챙깁니다. 이 과정에서도 농협 지점장은 역시 가짜 50억 원짜리 지급 보증서를 만들어 업체에 넘깁니다. 결국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이 120억 원짜리 사기극의 주무대가 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곳 농협 직원 그 누구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식선에서 솔직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뭐 개운 하나도 알았으면 한번 보고를 하든지 뭐 그렇게 조치를 했겠죠. 구미 산동농협을 통해 120억 원을 챙긴 이들은 부동산 투자와 개인 빚을 갚는 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구미 원룸에서 20대 아버지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짜리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미경찰서는 이들 부자가 기력이 빠져 굶어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검 결과를 근거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두 사람의 위에서 내용물이 나와 아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국과수의 종합 소견에 따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 펀드 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준 사건과 관련해 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구청 공무원 등 20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비자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4년 6월 수성구청이 산 펀드 손실금 12억 2천만 원을 보전해줬습니다. 전직 행장 3명은 2억 원씩, 전현직 임직원 11명은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모아서 만든 돈입니다. 전부 개인 돈이었는데 일부는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은 무리하게 펀드 투자를 했고 거액의 손실을 보자 대구은행 직원에게 손실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행의 공신력, 그다음에 중요 거래처인 수성구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전을 해주게 되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은 은행과 짜고 정기 예금에 넣은 것처럼 가짜 예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세금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박인규 전 행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4명과 수성구청 공무원 6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은행 임직원들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비자금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은행과 구청 사이의 대가성은 확인하지 못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차기 DGB 금융지주 회장에 처음으로 외부 출신이 내정됐습니다. 이 내부 출신의 제왕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신뢰도를 높이고 조직도 재정비해야 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린 결과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김태호 전 하나 HSBC 생명사장이 DGB 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채용 비리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박인규 전 회장이 물러난 지 2달 만에 DGB 금융지주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출신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것과 인사관리 능력이 강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직 추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을 잘 짜가지고 앞으로 지역에 좀 특화된 강소 금융 지주로서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전국구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에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DGB 금융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감시해온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비리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길 요구했습니다. 비리에 연루됐거나 또 책임이 있는 인사들 또 그 시스템들을 빨리 청산을 하고 경영 혁신을 기할 수 있는 어떤 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대폭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기 DGB 금융지주 회장이 내정되면서 이제는 주력 계열사인 대구은행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면접을 통해 2명 안팎으로 대구은행장 2차 예비 후보를 추립니다. 후보들이 대구은행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 어떤 점을 결격 사유로 볼 것인지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정치를 독식해온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지 1년이 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에서 이름까지 바꾸고 보수 개혁을 선언했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에 귀초의원 4인 선거구안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통과시켰습니다. 정치 다양성보다는 지역을 독식하겠다는 한국당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향직 공천 대신 4사람 심기를 선택한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요. 공천 기준이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보다는 월등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친박 감별사를 자처하던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감싸기에 급급했던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역시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돈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혁신 공천이라거나 아니면 인물 교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탁단 속의 폭풍으로 끝났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정치가 TK 지역 정치가 후퇴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바뀌고 1년이 지나는 동안 대구 경북을 텃밭으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새 모습, 새 바람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무소속 변수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단체장과 의원들이 대거 출마해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여당과 야당의 틈새를 파고들며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당 공천 결과에 불복해 후보들이 탈당과 동시에 대거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냈습니다. 먼저 대구시의원 무소속 연대가 22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역 주민을 무시한 공천을 했다며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그다음 우리 구의원님들 당선되어서 어느 정당 이당 저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 얘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국당 공천을 인정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대부분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어 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 경북 31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7곳 이상에서 한국당 후보가 고전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중앙당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의 어떤 부분도 일정 부분 가미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당 공천 잡음에서 시작한 무소속 연대 돌풍이 지방선거에서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상주시 청리면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교육을 받던 육군 소속 운전병 30여 명에게 교육용 승용차가 덮쳐 6명이 다쳤습니다. 20살 A씨 등 2명은 발목 골절 등 나머지 4명은 타박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호공대 토목공학과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금호공대 학생과 졸업생, 대학원생 출신 박사들은 학교 자유 게시판과 대자보에서 연구 인건비 횡령 교수들이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교수들은 검찰 조사를 받던 교수들의 탄원서를 받기 위해 대학원생을 찾아간 것일 뿐 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이주 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달 25일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된 태국 여성을 방치하고 보호실에 재입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폭력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보호소 안 이주 노동자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